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SF와 8대 방역 관련된 교육을 맡은 한별팜텍 박성원 부장입니다. ASF는 잘 아시다시피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이 되고 기타 동물에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월에 양돈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멧돼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체는 200나노미터 정도 되는 DNA 바이러스고요. 고병원성, 중병원성, 저병원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병원성은 보통 신급성하고 그다음에 급성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급성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발생한 후에 하루에서 4일 사이에 폐사가 이루어지고요. 급성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일 급하게 폐사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국내에서는 대부분 아마도 고병원성으로 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폐사가 되는 게 특성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만성형 같은 경우에는 그 풍토병화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20% 이하의 폐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SF의 그 감염원하고 전파 경로는 입이나 비강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피부 또는 피하를 통해서 진드기에 물렸을 때도 감염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 경로인 그 물렁 진드기가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흙을 파헤치는 행위 등을 통해서 굴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도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원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직접 전파, 돼지하고 돼지가 서로 감염된 동물을 만나서 감염되지 않은 동물이 감염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전파는 환경, 예를 들면 분비물이나 분뇨가 되겠죠. 그런 거에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 전파,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이 사냥을 하시고 감염이 됐는지 모르고 돼지를 가져오시는 경우, 그 다음에 매개체 전파인데 이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렁진드기가 국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건데요.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 멧돼지가 직접적으로 농장 내로 들어와서 ASF 감염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SF에 감염된 멧돼지를 까마귀, 까치, 그 다음에 독수리 등이 먹고 난 다음에 발 같은 데 이제 해치면서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리 이런 데 이제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멧돼지 사체를 먹고 난 까마귀나 까치, 그 다음에 그 조류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가지고 사람이나 차량 등을 오염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베트남 쪽에서 보고가 있었던 거는 강우에 의해서 사체를 이렇게 쓸고 내려온 물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물이 농장 안으로 이제 들어온 경우, 그걸 모르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차량이 밟고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돈방 내에서도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전파 경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는 이제 국내 발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김천, 상주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멧돼지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 농가 같은 경우는 21개 농가가 감염된 이후로 아직은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대 방역시설은 크게 5가지를 막는 걸 그 핵심으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이 그것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부인하고 외부인 모두를 얘기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사료차, 분뇨차, 출하차를 이야기합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의복, 신발, 기타 백신이라든지 항생제, 첨가제 등 농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그 농장 내에서 이제 입식되거나 농장 내 외부로 나가는 출하되는 돼지 모두를 얘기합니다.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까마귀, 고양이, 개, 들개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를 8대 방역시설에서는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시설에서 어떤 걸로 막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역실과 울타리를 통해서 농장 내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를 통해 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물품 반입 창고, 그래서 반입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전실로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입식돈이 됐던 아니면 출하돈이 됐던 입출하대를 통해서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게 돼 있고,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울타리 경계를 둠으로써 돈사 내부에 있는 돼지가 함부로 돈사 밖으로, 그 다음에 농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농장 외부에 있는 돼지가 울타리 등을 통해서 함부로 농장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하고 방조망을 통해 가지고 새가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정확하게는 돈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전실 등을 통해서도 그 오염된 분변에 오염된 장화 등을 갈아 신음으로써 ASF 바이러스가 농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폐사체 보관 시설은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9대 방역 시설에 가깝게 됐고요. 출입문하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갖추고 계신 농장도 많을 텐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그 8대 방역 시설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대 방역 시설에 가깝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은 실질적으로 농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1유형하고 2유형인데요. 막고자 하는 건 동일합니다. 사람,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입니다. 1유형의 농장의 경우는 농장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유형 농장은 법정 용어로는 사육구역, 더 쉽게 얘기하면 돈사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1유형하고 2유형으로 나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람, 차량, 물건, 돼지, 야생동물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내 농장처럼 들어오는 형태는 뭐 3유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통제불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8대 방역시설은 농장을 1, 2유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공해드린 그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그 동영상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야생 멧돼지가 발생한 지역에 있었는데 농장을 2유형 농장에서 1유형 농장으로 바꾼 이후에 살처분을 면한 농장의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왜 제가 1유형 농장을 권장드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강원도 철원에서 그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던 농장의 그 재입식을 위한 서류입니다.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농장의 유형이라는 걸 보시면 2유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차 점검도 떨어졌고 보시면은 점검일이 2차 점검일은 2021년 4월 6일이고요. 그 다음 3차 점검일이 보시면 2021년 5월 3일 부적합으로 됐는데 부적합 사유를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 무조건 2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내부 울타리 내부에 수풀림, 그러니까 풀이 자라 있어서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 및 바닥 보수가 안 돼 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2유형 농장이라서 재입식을 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그 농장을 제가 컨설팅을 했고요. 보시면은 조건부 재입식을 받습니다. 8대 방역 시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출입자가 소독기를 통과한 이후에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로 변경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변경 중인데 완료하고 담당자가 와서 사진 찍어서 뭐 방역본부로 이렇게 송부를 해주면 재입식을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내부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로 바꾼다, 변경 중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2유형의 농장을 1유형 농장으로 변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은 분명히 2유형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1유형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만 있고 내부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왼쪽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그 이제 컨설턴트 분이 컨설팅을 해주신 건데 보시면 내부 울타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장 유형은 무조건 2유형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철원에 있는 제가 컨설팅했던 같은 농장인데 다르게 제가 컨설팅을 해서 1유형으로 만든 형태인데요. 보시면은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사료빈을 한 개를 옮김으로써 차량, 지금 이 농장이 2유형 농장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료빈까지 그 사료차가 들어가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동선이 끊기다 보니까 동선이 끊김으로 인해서 내부 울타리를 치라고 이제 그 다른 컨설턴트 분한테 컨설팅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농장이 2유형이 됐었는데 다시 1유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취했던 거고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외부 울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물품 반입 시설. 그래서 외부 방역실은 뭐냐면 외부 방역실에서는 아까 막는 사람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분이 됐던 외분이 됐던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 반입 창고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고요. 물품 반입 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을 막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쪽 하단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비육사 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출하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입식도 하고 출하도 하는 출하대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돼지를 막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울타리가 전체적으로 처짐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외부 울타리하고 내부 울타리에 대해서 그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넓은 농장의 경우에는 넓은 그 부지를 전체를 친 거를 외부 울타리로 규정을 함으로써 안쪽으로 치는 울타리를 무조건 내부 울타리라고 만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농장 외곽을 빙 둘러서 친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걸 부지 경계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농장 사진을 보시면 바깥으로 농장 바깥으로 땅의 모양대로 치신 울타리를 외부 울타리라고 하시는 순간 지금 사료빈, 출하대, 그 다음에 물품 반입 창고 등으로 쳐져 있는 울타리가 무조건 내부 울타리가 되게 됩니다. 내부 울타리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2유형 농장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농장 유형 자체가. 그러면 농장이 근처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발견됐을 때 살처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명확하긴 한데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부 울타리하고 부지경계 울타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강의에서 다른 건 다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외부 울타리는 뭐냐면 아까 농장 외곽으로 친 게 외부 울타리가 아닙니다. 농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사람, 돼지, 물건, 야생동물을 막는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업자분들은 시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꾸 금속성 소재가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으로 하게 돼 있고요. 아니면 견고한 콘크리트 담장 또는 견고한 벽돌 담장만 외부 울타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5m, 지상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1.5m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 울타리 같은 경우는 건물로부터의 이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본사에서 띄시면 됩니다. 반면에 내부 울타리는 건물로부터 1.2m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육시설에서 1.2m를 이격을 해야 된다. 물론 예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격 규정 때문에 예전에 지어진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왼쪽 건물에서 1.2m를 띄고 오른쪽 건물에서 1.2m를 띄게 되면 사료차
농장의 사료 비내까지 접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울타리만으로 해서 울타리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돈사만 외벽, 그러니까 돈사의 벽을 내부 울타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외부 울타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내부 울타리로 쓰는 대신에 농장은 이 유형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사 외벽을 연결해서 울타리를 치신 다음에 내 농장은 1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게 되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내부 울타리가 있으면 2유형이고 무창돈사의 외벽은 내부 울타리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울타리로 돈사의 벽을 사용하신 경우는 무조건 2유형의 농장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성 소재 또는 콘크리트 담장 아니면 벽돌 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이 되겠는데 완벽하게 막히고 접촉을 할 수 없는 접촉 감염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천막 등을 이용해서 1m 높이로 칠 수 있는 내부 울타리의 경우는 저런 천막 같은 경우는 접촉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방역실인데요. 방역실 같은 경우에는 1유형 농장, 그 다음에 2유형 농장 두 가지 모두 다 방역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방역실은 쉽게 얘기하면 옷하고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진 공간을 방역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유형 농장 같은 경우는 방역실이 외부 울타리하고 접점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반면 2유형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방역실 하나, 내부 울타리에 방역실이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2유형 농장이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목에서 다뤘는데 샤워가 실제로 농장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장은 농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옷을 다 탈의하고 샤워를 하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씻어내린 후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농장에 들어옵니다. 하는 농장하고 우리 농장은 외부인이나 내부인이 농장에 들어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는 어감이 완벽하게 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 아닌 그 샤워 하나 때문에 추후에 주변에서 멧돼지가 발생했을 때,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 우리 농장이 살처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샤워 그 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농장의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실에는 무조건 샤워실을 하는 걸 일단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만 의복하고 신발을 교체하고 손소독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옷을 벗고 탈의한 이후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가는 문이 다른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오염된 구역을 다시 나간다, 그러니까 문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역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 전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을 열었을 때 돼지가 한 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문이냐? 돈사의 문을 열었을 때 돼지가 한 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전실은 맨 처음 첫 번째 문을 열고 발판 소독조가 나오게 되는데 발판 소독조에서 소독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신발 밖에서 신던 농장 내부지만 돈사 바깥에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칸막이를 넘어가서 돈사 내부용 전용 장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45cm 이상의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칸막이를 넘어선 이후에 손 소독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을, 그러니까 기존의 돈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이제 뭐 3D로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보시면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문 2개,
문 두 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달린 문과 기존 문 두 개의 문을 통해서 돼지를 보러 갈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예에서 방조망을 설치해서요, 전실 하나를 거친 다음에 비하고 새똥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복도라는 형태로 해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사하고 돈사 사이에 저런 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옆으로 방조망이 돼 있어서 새하고 접촉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전실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 돈사를 가실 수 있는 공통복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방역실하고 그다음 물품 반입 창고, 그다음에 입출하대는 모두 다 외부 울타리하고 접점에 있어야 됩니다. 입출하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하고 높이를 맞춰서 그 출하대 문을 달아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소독할 수 있는 세척 소독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입출하대가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하고 접점에 서 있지 않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기존의 입출하대를 사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턴트하고 적절하게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거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제고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훌륭하게 입출하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외부 울타리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출하대 문이 달려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조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막으라는 게 그 팔대방에서 방조방충망입니다. 근데 방충망으로 하게 되시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방충망에 먼지가 끼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 그 윈치드 돈사의 경우에는 열이 그 방충망에 그 막힌 방충망으로 인해서 열이 순환하면서 농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조망을 설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방조망을 설치하시는 경우에 농장은 해충 포집기 등을 사용해 가지고 꼭 반드시 구비를 하셔서 해충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걸 갖추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 그림 예인데요. 보시면 윈치 커튼 돈사 뒤쪽으로 방조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퇴비사 쪽에 방조망이 완벽하게 막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충 포집 등을 다신 분도 있고, 이제 해충 포집기에서 이렇게 팬으로 해가지고 벌레를 잡는 포집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폐사체 보관고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유예가 됐고요. 당장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시설이고요. 폐사체 보관이 일단은 목적이니까 그거에 부합하도록 냉장 정도 시설이 갖춰진 시설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보관 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울타리하고 또는 내부 울타리와의 접점에 서 있어야 되고요. 동선이 반드시 분리돼야 됩니다. 권장사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구, 물건을 갖다 놓는 부분은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 접점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안쪽, 농장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등은 꼭 잊지 마시고,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자외선 등은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물품 반입 창고의 예시인데요. 입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입고를 하고 외부인은 농장 내부나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등으로 소독을 마친 후에 농장에 있는 내부 직원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되고요. 출입문 같은 경우는 일류형 농장의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장 내부와 외부가 완벽하게 외부 울타리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유형 농장 외부 울타리하고 내부 울타리를 통해서 농장까지 들어가야 되는 농장의 경우는 그 출입문도 외부 울타리 기준에 맞춰서 높이 1.5m, 그 다음에 주기둥이 땅 밑으로 50cm 정도 매립되는 그런 외부 울타리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막힌 구조로 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 밖 액비 수거인데요. 농장의 액비 저장조가 농장 외부 울타리 밖에 있는 경우가 가장 사실은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액비 저장조가 농장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 안쪽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호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액비를 수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령 쪽에 있는 그 모범 농장으로 선정된 농장의 그 예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농장 부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지 경계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외부 울타리로 해서 농장을 완벽하게 사료, 출하, 그 다음에 외부 방역실, 물품 반입 시설이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은 화살표로 다 표시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농장 내부와 농장 외부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형태의 농장이고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방역본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우수 농장으로 선정돼서 그 자료, 집 등에서 보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S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료비도 많이 올라서 어려우신 와중에 이렇게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컨설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